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저혈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고혈압 관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곤 하지만 저혈압 또한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지표이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혈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으며 진단기술의 정교화와 함께 치료 지침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혈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종류별 특징, 그리고 최신 의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치료 지침과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더 나아가 저혈압 연구의 최신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저혈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의학적 정의부터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상태를 저혈압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낼 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하며,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여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 압력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혈액순환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나이, 동반 질환의 유무, 평소 신체 활동량, 그리고 전반적인 생리 기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혈압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9060mmHg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혈압 범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고혈압을 알아오던 환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 갑자기 혈압이 12080mmHg 정도로 떨어졌다면 이는 정의상으로는 저혈압이 아니지만 환자는 심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과 같은 저혈압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혈압은 단순히 특정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의학적 배경과 현재 느끼는 증상, 그리고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혈압 수치와 더불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혈압은 그 발생 원인과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는 바로 본태성 저혈압입니다. 이 저혈압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부적인 약물 복용 또는 명확한 신체적 이상 없이 혈압이 낮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대개는 선천적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고 마른 체형의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견됩니다. 본태성 저혈압의 경우 혈압이 낮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낮은 혈압에 적응된 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에 갑작스럽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급성 저혈압은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이 상태는 흔히 쇼크라고도 불리며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응급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급성 저혈압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치료 접근법도 달라집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량의 출혈로 인한 혈액량 부족,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갑작스럽게 저하되는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의 심장 기능 부전, 심한 구토나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그리고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폐혈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부신 기능 부전과 같은 내분비 질환 또는 특정 약물, 과다 복용 등도 급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원인에 따라 혈량성 쇼크, 시민성 쇼크, 폐혈성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구분되며 의료진은 원인에 맞춰 신속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저혈압의 형태가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하체로 혈액이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럼증, 현기증, 심하면 실신에 이르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특히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당뇨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만성적인 탈수 상태, 그리고 고혈압 약제, 항우울제, 이뇨제 등 특정 약물 복용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혈관의 수축-이완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켜 혈액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저혈압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저혈압도 있습니다. 이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저혈압으로 소화를 위해 소화기계, 특히 위와 장으로 혈액이 대량으로 집중되면서 다른 중요 장기들, 특히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에 갑작스러운 무기력감, 졸음, 어지럼증 또는 심하면 실신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나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혈압의 최신 치료 지침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태성 저혈압은 혈압이 낮지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학적인 개입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로 비약물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성 저혈압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집중적인 응급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급성 저혈압의 치료는 무엇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량 출혈이 급성 저혈압의 원인이라면 즉시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수혈을 통해 부족해진 혈액량을 보충해야 합니다. 심각한 탈수로 인한 경우에는 정맥 수액을 신속하게 투여하여 체액량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감염으로 인한 급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강력한 항생제를 즉시 투여하여 감염원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혈압 상승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유지시키는 치료가 동반됩니다.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 기능 부전이 원인일 경우 심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 투여나 시술,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쇼크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진행되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치료는 크게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는 환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칙은 충분한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혈액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염분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고혈압 등의 다른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는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자기 벌떡 일어서지 말고 최소 12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발목을 펌핑하거나 다리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 정맥류형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다리에 혈액이 과도하게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탈수를 유발하거나 혈관 조절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고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앉아서 쉬거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립성 저혈압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만으로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도드리네마이드 ODRINE나 피리도스티그민 PYRIDOSTIGMINE과 같은 약물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자율신경계 기능을 조절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도드린은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며 기립 시 혈압 강화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피리도스티그민은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강화하여 자율신경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루드로코르티손 FLUDROCORTISON과 같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제제는 체내 나트륨과 수분, 저류를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림으로써 혈압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누워있는 자세에서 혈압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앙화의 고혈압 서파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 세심한 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침 시에는 머리를 침대에서 약 1530도 정도 높게 하여 상체를 약간 세우는 것이 혈압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뇌 혈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립성 어지럼증의 보조요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더 많은 대규모 임상적 근거와 표준화된 치료 지침 확립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특정 원인,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혈압의 경우에는 성상신경절 차단 치료 요법 STELLAT, 갱글리안 블라크와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 부위에 위치한 성상신경절을 국소 마취제로 차단하여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고 혈관 긴장도를 조절함으로써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반드시 신경외과나 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시술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혈압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밀한 검사가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자세히 묻는 심층적인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혈압의 잠재적 원인이나 악화 요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어지럼증, 피로감, 실신 등의 구체적인 증상 양상과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이후 혈압 측정을 통해 저혈압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단순히 한 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운 자세, 앉은 자세,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각각 혈압을 여러 차례 측정하여 자세 변화에 따른 혈압의 변동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위해서는 누운 자세에서 측정한 혈압과 일어선 후 1분, 3분 후에 측정한 혈압을 비교하여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감소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변화가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거나 미주신경성, 실신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립경사검사 헤드-업 틸트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환자를 특수 제작된 테이블에 눕힌 상태에서 서서히 테이블을 세워 기울인 후 혈압과 심박수, 그리고 심전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성 실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검사를 통해 빈혈, 심각한 탈수 상태, 전해질 불균형 나트륨, 칼륨 등 갑상선 기능 이상, 부신 기능 부전 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내과적 원인들을 확인합니다. 특히 빈혈은 혈액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탈수는 혈액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저혈압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심장질환이 저혈압의 원인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심전도 ECG를 통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흔적을 확인하고, 심초음파의 CHOCARDIOGR-APHY를 통해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 부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살바, 수기 VALSA, LVA 모노버와 같은 특수한 검사 방법이 기립성 저혈압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평가하고 진단율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혈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단순히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환자들은 자세를 바꿀 때 항상 천천히 움직이고 필요시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낙상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저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 약제, 특히 알파 차단제, 협심증이나 심부전에 사용되는 약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질산염 제제, 파킨슨병 치료제, 일부 항우울 제3환계, 항우울제,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 제알파 차단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저혈압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고 상담을 통해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의학계에서는 저혈압 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에 발생하는 저혈압은 환자의 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술 중 저혈압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료진에게 경고함으로써 선제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발살바, 수기 VALSA, LVA 모노버와 같은 새로운 생리적 검사법들이 기립성 저혈압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로 인해 진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살바 수기는 강제로 숨을 내쉬는 동안 흉곽 내 압력을 증가시켜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자율신경계의 반사 기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검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발견하고 더욱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천연물 유래 성분이나 식이 보조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은행잎 추출물 GINKGO, BILOBA 엑스트랙트인데 혈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기립성 어지럼증의 보조요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임상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 외에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혈압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종류별 특징, 그리고 최신 의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치료 지침과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더 나아가 저혈압 연구의 최신 동향까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혈압은 고혈압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저혈압 관련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꾸준하고 세심한 관심,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